사실 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가 또 집을 볼 때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거든요. 네. 실제로 무리해서 대치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힘겨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 아이의 생활 수준과 다르게 친구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애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나 컨설턴트 그리고 옆에 우리 선생님은 최필주 대표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지금 조언을 좀 듣고 있는데요. 2강 때 선생님 말씀 듣고 사고 쳤습니다. 그렇죠. 네, 거꾸로죠 대출을 지금? 정말 사고 치셨네요. 사고를 쳤습니다. 네. 대출을 1억 원을 받았는데요. 얘는 잠시 제가 당장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주식에 좀 넣어놓고 네. 얘가 자라나겠죠? 뭐 잘할 수도 있고 조금 키가 줄 수도 있겠어요. 자라나는 동안 네네. 그동안 나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큰 두 개 중에 뭘 사야 되냐가 고민이 돼요.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과 주거형 부동산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선생님? 수익형과 시세 상승형으로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네. 주거형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좀 주거형, 내가 살만한 공간을 사고 싶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정말 수익을 거두고 싶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상황인지가 그 투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월세 수입 받고 싶어 라는 저의 욕구도 있는데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라는 욕구도 있거든요. 근데 여건상 그걸 둘 다 지금 당장 만족은 안 되니까 단계별로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결혼 계획이 없는 데다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세 상승형보다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좋은 목표일까요? 저 같아도 자산 증식에 좀 더 추천을 많이 둘 것 같고 사실상 결혼을 할 상황이 아니라면은 주거형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뉴욕이랑 일본처럼 내 주거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는 조금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회비용의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혹은 이쪽은 수익이 좋아서 월세 수익만 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곳들이 있다라면은 그쪽에 먼저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세로 사이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건 진짜 직장인들 로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을 제가 빨리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조그만 상가 혹은 오피스텔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좋은 게 맞을까요? 사실 저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가 안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예를 들어서 탕후루 집이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탕후루를 차렸는데 네. 갑자기 유행이 사라지면서 이 집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러한 상황적인 여건들 때문에 상가 투자는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 볼 때 수요가 조금 안정적인 거 위주로 봐라.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 부동산의 경우 제일 빨리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파트. 네. 아파트. 너무 갖고 싶은 네, 아파트 네. 아닐까요? 그래서 주거형이 시세 상승형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 이유 자체가 주거는 의식주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3대 항목 중에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오피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겠죠. 아파트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시세 상승으로 갈 경우의 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원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은 정말 떨어질 일이 없는 걸까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실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내에서도 뭐 강남, 성동, 송파 이렇게 핵심 지역들이 3-4개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은 이미 기능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주거로서의 기능보다 상징성이 강화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이제 직장인들에게 아파트를 만약에 추천해 주시거나 이런 기준으로 아파트를 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들이 중요한지 이제 선생님 의견이 너무 궁금한데요.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985년도에서 89년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90년도에 지어진 것들은 재건축을 바라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삶의 여건도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실제로 2007에서 한 2015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이 품질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지어진 시기를 봤을 때 2000년대 후반을 조금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고를 때. 1000세대 이상을 제가 좀 중요하게 봅니다. 아, 세대수 중요하죠. 1000세대 이상일 것. 이건 왜 중요한가요? 좀 더 인력 배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인력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1000세대를 갔을 때랑 300세대를 지었을 때랑 사업 비용의 양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 규모의 경제도 있을 네. 것이고.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공용 공간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드는 느낌이 이렇게 2000년대 후반이고 1000세대 이상이면 점점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아파트 네. 세계에서도 그냥 비쌀수록 좋다. 사실 더 좋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2023년도, 24년도에 준공한 게 더 좋겠죠. 또 만약에 주거형으로 아파트를 고른다라고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을까요? 장기 우상향하는 곳인지 우상향하지 않는 곳인지. 장기 우상향 네. 중요하죠. 서울의 수도권 북부 지역의 몇 군데를 보면은 네. 값이 계속해서 안 오르는 경우들이 꽤 보여요.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우리가 또 집을 볼 때 직주 근접과 네. 학군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거든요. 네. 직주 근접은 출퇴근이 30분 걸리는 것과 2시간 걸리는 거는 삶의 질 자체를 아예 바꾸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직주 근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내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근데 출퇴근 시간이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정말 나이가 좋아요. 어리다라고 한다면은 그 2시간씩이 1년이 모이고 2년이 모이고 3년이 모였을 때 언젠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격차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지금 주거형 부동산 혹은 시세 수익형 그리고 월세 수익형에 대해서 차이를 여쭤봤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월세 수익을 받는 부동산은 일단 수요가 안정적인지라든지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했다면 주거형은 확실히 그것뿐만 고려할 게 아니네요. 네. 거기로 내 생활 수준 자체가 옮겼을 때 나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네요. 네, 삶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실제로 무리해서 대치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힘겨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내 아이의 생활 수준과 다르게 친구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애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활 수준과 비슷한 동네, 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동네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투자를 하고 싶다, 난 지금 거주 공간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시세 상승에다가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성공 방정식이 많이 깨졌죠. 그 이유는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10년을 바라봤는데 이게 20년, 30년, 40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보다는 즉각적으로 내가 했을 때 수요를 보니까 주변의 월세 수준이 어떻게 되고 나는 적어도 이자 다 내고 나서 자기 자본 수익률 5%는 올릴 수 있네? 그러면은 적어도 적금보다는 나아 하면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한 4-5개를 검토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지역의 특장점이 더 분명하니까 이 지역보다 수익률은 1% 낮지만 나는 그래도 이 지역을 할래,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저희가 이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지만 시세 상승까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진정한 가치에 대한 투자네요. 듣다 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주식에 넣어놓은 내 돈이 좀 빨리빨리 좀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지금 이 좋은 타이밍에 제가 좋은 아파트 같은 거, 좋은 매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오늘은 수익형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시세차익형 부동산의 차이, 각각의 매물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매물을 하나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네. 이제 두 행원 부부였어요. 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아파트 매물에 대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상담했던 내용 그대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명 이름 공개는 가능한가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공개한다고 전제를 깔고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좀 커라.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실제 아파트 거래할 때 어떤 점들을 봐야 하는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